육도, 문도, 문사. 문왕이 사냥을 나가려고 하자 사관편이 점을 친 뒤 말했다. 위수강 북쪽에서 사냥하시면 큰 것을 얻으실 겁니다.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며 호랑이나 곰도 아닙니다. 공후 같은 큰 인물을 얻으실 조짐이니 하늘이 왕에게 스승을 보냅니다. 그로하여금 왕을 보좌하게 하여 뒤의 왕 3대에 이를 것입니다. 문왕이 말했다. 점괘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사관편이 말했다. 저희 조상 사관주는 우임금을 위해서 점을 쳤는데 고요를 얻었으니 그 일과 비슷합니다. 문왕은 이에 3일간 재기한 뒤 사냥 마차와 사냥말을 타고 위수강 북쪽에서 사냥을 하던 중 마침내 풀숲에 앉아 낚시하는 태공을 보았다. 문왕이 안부를 물었다. 선생은 고기 잡는 일이 재미있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군자는 그 의미를 즐기며 소인은 그 일만을 즐깁니다. 오늘 제가 고기를 잡는 것은 그와 비슷합니다. 문왕이 말했다. 무엇이 비슷하다는 것인가요? 태공이 말했다. 낚시에는 3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복록으로 권력을 부리고 생사로 권력을 부리며 관직으로 권력을 부립니다. 모든 낚시는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의미란 상당히 깊은 것이니 거기에서 중요한 이치를 알게 됩니다. 문왕이 물었다. 그 이치라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태공이 말했다. 샘이 깊으면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면 고기가 잘 사는 법. 그것이 이치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과실이 잘 나는 법이니 그것이 이치입니다. 군자는 생각이 같으면 친해져 단합하고 친해져 단합하면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이치입니다. 말과 대화로 주고받는 것은 그런 이치를 장식한 것입니다. 지극한 이치라는 것은 일의 최고의 상태에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치를 기탄 없이 말씀드리려는데 왕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문왕이 말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충언을 받아들이고 지극한 그런 이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가는 낚싯줄의 작은 미끼는 작은 물고기가 먹습니다. 중간 굵기 낚싯줄의 맛있는 미끼는 중간 크기의 물고기가 먹습니다. 굵은 낚싯줄의 큰 미끼는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그 미끼를 먹다가 결국 낚싯줄에 끌려옵니다. 사람은 복록을 먹는 것으로 결국 군왕에 복종합니다. 미끼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죽일 수 있고 복록으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문으로 나라를 차지하면 나라를 좌우할 수 있고 나라로 천하를 차지하면 천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호, 길고도 끊임없지만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어둡고 아득하지만 빛은 반드시 멀리 갑니다. 오묘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덕은 독특한 지혜로 이끌어갑니다. 기쁩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생각은 모든 것이 순서에 맞아 바르게 정리되어 갑니다. 문왕이 말했다. 바르게 정리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천하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까? 태공이 말했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요 천하의 천하입니다. 천하의 이익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하의 이익을 제멋대로 하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됩니다. 하늘에는 시기가 있고 땅에는 재화가 있는데 이를 남들과 함께 한다면 어짐입니다. 어짐이 있는 곳에 천하가 모여듭니다. 남의 죽음을 살려주고 남의 우환을 구해주는 것, 남의 위급한 것을 구제해 주는 것은 덕입니다. 덕이 있는 곳에 천하가 모여듭니다.
남들과 근심 기쁨을 함께하고 좋고 싫음을 함께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 있는 곳에 천하가 안깁니다. 백성이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위험을 싫어하고 이익을 추구하니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도입니다. 도가 있는 곳에 천하가 귀속됩니다. 문왕이 2번 절하고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감히 하늘의 소명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마차에 태워서 함께 돌아가 스승으로 삼았다. 영허.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천하가 기쁘게 화합해도 한 번 가득하면 한 번은 텅 비게 되고 한 번 잘 다스려지면 한 번은 혼란이 오니 그렇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군주가 지혜롭거나 어리석기 때문입니까? 하늘의 시운과 변화에 따라 저절로 그런 겁니까? 태공이 말했다. 군주가 못나면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군주가 지혜로우면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도 잘 다스려집니다. 재앙과 행운은 군주에 있으며 하늘의 시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왕이 말했다. 옛날 성현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옛날에 요임금이 천하의 왕이었을 때 그 당시 현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문왕이 말했다. 그분 다스림은 어땠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요임금이 천하의 왕이었을 때 값진 음식을 먹지 않았고 비단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진기한 것을 보지 않았고 재미오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음악을 듣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고급 석가래 등을 깎지 않았고 풀로 지은 지붕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사슴 가죽으로 추위를 막고 보통 천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거친 곡식으로 밥을 먹고 야채로 국을 끓였습니다. 노역을 시키는 일로 백성들 시간을 빼앗지 않았고 마음을 접고 생각을 거두어 무의를 실천했습니다. 관리로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지위를 유지하게 하며 청렴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록을 많이 주었습니다. 백성이 부모에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끼며 존중해 주었고 노력을 다해 농사짓는 사람은 위로하고 장려해 주었습니다. 혼자 되어서도 정숙한 사람은 마을에 표창하도록 했고 안정된 생각과 바른 기준을 법도로 삼아서 치우침과 거짓을 금했습니다. 미운 사람이라도 공로가 있으면 상을 주고 아끼는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주었습니다. 모든 호라비, 과부, 고아, 독신을 돌봐주고 재난을 당한 집에 구호품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각박하게 했고 백성의 세금과 부역은 적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유하고 즐거울 뿐 배고프고 추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군주를 해나 달처럼 추앙하며 가까이 하기를 부모처럼 했습니다. 문왕이 말했다. 현명한 군주의 덕은 정말 대단하셨군요. 국무.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군주가 존중을 받으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백성을 아끼는 일 하나뿐입니다. 문왕이 말했다. 백성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이롭게 하되 해롭게 하지 말며 성공하게 하되 실패하게 하지 마십시오. 살게 하되 죽이지 말며 주되 빼앗지 마십시오. 즐겁게 하되 고통스럽게 하지 말며 기쁘게 하되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왕이 말했다. 감히 그 까닭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태공이 말했다. 백성이 직업을 잃지 않으면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적게 하면 그것이 주는 것입니다. 왕의 궁실이 검소하면 백성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청렴하면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자신이 할 일을 잃게 되면 해롭게 하는 것이요, 농부가 시기를 놓치게 하면 망하게 하는 것이며, 죄 없는 일을 벌주면 죽이는 것이요, 세금을 무겁게 하면 빼앗은 것입니다. 왕의 궁실이나 건물을 많이 지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괴롭히는 것이요, 관리들이 부패하면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 이끌기를 부모가 자식 다루듯 하며 형이 아우를 사랑하듯 합니다. 배고프고 추워하는 것을 보면 슬퍼하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비통해야 합니다. 상벌 주는 것을 자신에게 하듯 하며 세금 거두는 것을 자기에게서 거두듯 합니다.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법도입니다. 대례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군신간의 예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태공이 말했다. 윗사람은 자세히 보살피고 아랫사람은 성실히 처신합니다. 살펴보되 멀리하지 않고 성실하되 감추지 않습니다. 윗사람은 고르게 베풀 것을 생각하고 아랫사람은 안정되게 처신함을 생각합니다. 고르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며 안정됨이란 땅의 이치입니다. 하늘과 땅의 역할을 한다면 진정한 법도가 완성됩니다. 문왕이 물었다. 군주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편안하고 고요하며 부드러우면서도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잘 베풀되 다투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균형 있게 생각하며 무슨 일이건 바르게 처신합니다. 문왕이 물었다. 군주가 의견 드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함부로 허용하지 말며 대놓고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용하면 지키기 어렵고 거부하면 막아버리게 됩니다. 높은 산처럼 올려다 볼 수는 있지만 다다를 수는 없게 하며 깊은 못처럼 추측할 수는 있지만 재볼 수는 없게 해야 합니다. 밝은 마음의 덕으로 한없이 바르고 고요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문왕이 물었다. 군주가 잘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눈은 잘 보는 게 중요하고 귀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지혜로움을 귀하게 여깁니다. 천하의 눈으로 본다면 안 보이는 것이 없고 천하의 귀로 듣는다면 못 듣는 것이 없으며 천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수레의 바퀴와 바퀴살이 동시에 나가지만 모든 것은 분명할 뿐 뒤섞이지 않습니다. 명전 문왕이 병이 들어 닷새를 누워있다가 태공망을 불러서 태자 발을 옆에 두고 말했다. 오호, 하늘이 나를 버리려 합니다. 주나라의 사직은 앞으로 선생에게 부탁드리려 합니다. 이제 저는 최고의 가르침을 청해 들어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태공이 말했다. 왕께서는 무엇을 물으십니까? 문왕이 말했다. 예전 좋은 임금의 다스림에서 어디서는 멈추고 어디서는 나아갔는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잘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적당한 때가 되었는데도 망설이고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스림을 망치는 것들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고요하고 공손하면서도 경건하며 강하면서도 연약하고 참으면서도 굳건함, 이 네 가지 것이면 다스림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욕심을 이기면 창성하고 욕심이 정의를 이기면 패망합니다. 경건함이 태만함을 이기면 길하고 태만함이 경건함을 이기면 멸합니다. 육수,
문왕이 태공에게 말했다. 나라와 백성의 주인 된 자가 그 자리를 잃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태공이 말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잘 선택하지 못해서입니다. 군주에게는 6가지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문왕이 물었다. 6가지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태공이 말했다. 첫째가 인이요, 둘째가 의요, 셋째가 충이요, 넷째가 신이요, 다섯째가 용이요, 여섯째가 모인데 이것을 6가지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문왕이 물었다. 신하에게 이 6가지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부유하게 해주고 예의를 갖추는지를 봅니다. 벼슬을 주고 교만해지는지를 봅니다. 권한을 맡기고 제멋대로 하는지를 봅니다. 일을 시키고 숨기는 일이 있는지를 봅니다. 위험에 놓이게 해서 두려움에 떠는지를 봅니다. 일을 맡겨 그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부유하게 되어서도 예의를 갖추면 어진 사람입니다. 벼슬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권한이 있어도 제멋대로 하지 않으면 충실한 사람입니다. 일을 시켜도 숨기는 것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맡겨도 막히는 일 없으면 지모 있는 사람입니다. 군주는 새 보배를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남에게 빌려주면 군주의 위력을 잃고 맙니다. 문왕이 또 물었다. 3가지 보배는 무엇입니까? 태공이 말했다. 큰 농부, 큰 기업인, 큰 상인을 3가지 보배라고 합니다. 큰 농부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곡식이 넉넉하고 큰 기업인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기물이 넉넉하며 큰 상인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재화가 넉넉해집니다. 이 3가지 보배가 각각 그 지역에서 안정되면 백성은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각 지역도 어지러운 일이 없으며 그의 일족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하가 군주보다 부유하게 되는 일이 없고 신하의 지역이 수도보다 커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6가지가 지켜지면 군주는 창성하고 3가지 보배가 갖춰지면 나라는 편안해질 것입니다. 수토.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국토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친족을 소외시키지 말고 백성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좌우의 측근들을 보듬고 사방의 이민족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권력을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권력을 남에게 맡기면 군주의 자리를 잃습니다. 골짜기를 파서 언덕을 더 높이 쌓으면 안 되듯이 근본을 버리고 말초의 힘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해가 정오 때에 이르면 젖은 것을 말리듯이 칼을 들면 반드시 자르고 도끼를 쥐면 반드시 쳐야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젖은 것을 말리지 않으면 이를 바로 시기를 놓친다고 합니다. 칼을 빼들고서도 자르지 않는다면 칼날의 쓸모를 잃습니다. 도끼를 들고서도 치지 않으면 강도가 습격하게 됩니다. 물도 졸졸 흐를 때 막지 않으면 마침내 강물이 됩니다. 불도 갓 타오를 때 끄지 않다가 큰 불로 번지면 어찌하겠습니까? 꽃이 갓 피었을 때 뽑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끼로 가지를 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반드시 부를 축적해야 합니다. 부유하지 못하면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베풀지 못하면 친족을 화합시킬 수 없습니다. 친족을 소원하게 하면 해를 부르게 되고 백성을 잃으면 국가는 패망합니다. 권력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남에게 맡기면 남에게 해를 당하고 생을 온전하게 마칠 수 없게 됩니다. 문왕이 물었다.
인의란 무엇입니까? 태공이 말했다. 백성을 공경하며 친족을 화합시키는 일입니다. 백성을 공경하면 화합하고 친족과 화합하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의 핵심입니다. 남이 왕의 권위를 빼앗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밝은 지혜에 따라 도리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덕을 베풀고 거스르는 자는 권력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이 인의 기강을 바로하면 나라는 평화롭고 가문은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수국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나라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천지의 이치, 네 계절의 생성, 인자와 현자의 다스림,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문왕은 이랫동안 목욕 재개한 뒤 북면하여 태공에게 2번 절을 하고 물었다. 태공이 말했다. 하늘은 4계절을 만듭니다. 대지는 만물을 낳습니다. 천하에는 만백성이 있으며 현자는 만백성을 기르고 거느립니다. 그러므로 봄의 힘은 탄생시킴으로 만물은 번성하며 여름의 힘은 성장시켜 만물을 이룹니다. 가을의 힘은 거둠으로 만물이 가득 차며 겨울의 힘은 감춤으로 만물이 조용해집니다. 가득하면 감추게 되고 감추면 다시 일어나니 끝을 알 수 없고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이에 맞추어 그것을 천지의 이치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천하가 잘 다스려지면 현자는 숨고 천하가 어지러워질 때 현자가 나섭니다. 최고의 다스림이란 이와 같습니다. 현자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보물입니다. 이치에 맞게 세상을 볼 줄 안다면 만백성은 편안해집니다. 만약 백성이 동요하면 위기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득실을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곳에서 출발하여 밝은 곳에서 만나니 그렇게 해서 먼저 창성하게 되면 천하는 그에 화답하게 됩니다. 극단에 이르면 평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법, 나아가 다투어도 안 되며 물러나 모의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킨다면 천지와 함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상현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사람들의 왕이 되면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낮추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못하게 하고 무엇을 그쳐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능력 있는 자를 높이고 부족한 자를 낮추며 성실한 사람을 등용하고 거짓된 사람을 버립니다. 난폭함을 금하게 하고 사치를 그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면 6가지 도적과 7가지 해악을 만나게 됩니다. 문왕이 말했다. 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이 말했다. 6가지 도적이란 첫째, 신하 중에 큰 저택과 정원을 만들고 가무향락에 빠진 자가 있으면 그런 자는 왕의 인덕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백성 중에 농사와 양잠에 힘쓰지 않고 혈기만 믿고 건달짓을 하면서 법률과 규칙을 어기고 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런 자는 왕의 교화를 손상시킵니다. 셋째, 신하 중에 당파나 무리를 조직하여 현자나 어진 자를 배척하고 군주의 지혜를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는 왕의 권위를 손상시킵니다. 넷째, 선비 중에 그 기품이나 절개만을 뽐내 그것으로 기세를 잡으면서 밖으로는 제후와 교제하고 자신의 주군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는 왕의 위엄을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신하 중에 직위를 가볍게 여기고 관직을 천하게 보며
주군을 위해 위험을 꺼리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는 공신의 노고를 손상시킵니다. 여섯째, 강대한 귀족 중에 약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는 서민의 생업을 손상시킵니다. 7가지 해악이라는 것은 첫째, 지혜도 사려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큰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주면 만용을 부리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외부에서 요행을 바랍니다. 왕은 이런 자에게 장관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둘째, 이름은 낮지만 실력은 없고 안에서와 밖에서의 말이 다르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만을 들추면서 처신을 교묘하게 하는 자와 왕은 절대로 함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신이 검소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거친 옷을 입고 무심한 듯이 말하면서 명예를 찾고 욕심 없는 듯이 말하면서 이익을 바라는 이러한 자는 위선자입니다. 왕은 이런 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모자나 허리띠를 특이하게 차리고 대단한 듯 보이는 옷을 입고서 잡다한 지식으로 수다를 떱니다. 헛된 담론으로 고상한 듯 떠들며 이를 멋있다고 여깁니다. 아무도 없이 조용한 곳에 살며 현실과 세태를 비방하기만 하는 자, 이러한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왕은 이런 자를 총애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험담과 아첨으로 구차한 이익을 꾀하고 그것을 빌어 벼슬자리를 찾습니다. 함부로 목숨을 가볍게 여겨 그것으로 복록을 욕심냅니다. 원대한 계획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고상한 듯 하지만 공허한 이론으로 군주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자는 왕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각종 모양의 조각으로 꾸미는 등 재주와 기교로 화려한 장식에만 힘쓰고 농업을 해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왕은 그것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거짓 처방이나 특이한 의술, 주문을 외우거나 사교에 빠지는 것, 불길한 예언 따위로 양민을 현혹시키는 자가 있으면 왕은 반드시 그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각자의 생업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백성이 아닙니다. 선비라고 하더라도 성실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선비가 아닙니다. 신하라고 해도 충성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충신이 아닙니다. 관리가 공평하고 청렴하지 않거나 남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의 관리가 아닙니다. 재상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며 음지양지를 고르게 하여 천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신하들을 바르게 하며 직분과 능력이 일치하고 상벌을 분명하게 하며 만백성을 안락하게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우리의 재상이 아닙니다. 왕의 길이라는 것은 용의 머리와 같이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고 깊이 파악하며 자세하게 듣고 평소 모습을 신비스럽게 하면서도 감정이 드러나선 안 됩니다. 마치 높은 하늘처럼 다다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마치 깊은 호수처럼 헤아릴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해야 할 때 노하지 않으면 간신들이 함부로 일어납니다. 죽여야 할 때 죽이지 않으면 큰 역적이 나오게 됩니다. 군대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적대적인 지역이 강성하게 됩니다. 문왕이 말했다.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거현,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군주는 현자를 쓰려고 애쓰지만 좀처럼 내실을 거둘 수가 없고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져 멸망의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태공이 말했다. 현자를 등용해도 그의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현자를 등용했다는 말일 뿐 현자를 쓴 실효가 없습니다. 문왕이 물었다. 그 잘못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그 잘못은 군주에게 있습니다. 세속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물만을 채용하고 참된 현자는 찾지 않은 데 있습니다. 문왕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태공이 말했다. 군주가 속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을 현자라 여기고 속인들이 비난하는 자를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출세하고 사람을 적게 거느린 사람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악인 패거리가 현자를 배척하여 충신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하며 간신들은 거짓된 명예로 관직을 차지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세상의 어지러움은 더욱 심해지고 국가는 위태로움이나 멸망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문왕이 물었다. 현자의 등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이 말했다. 무관과 문관이 그 주어진 업무를 나누어 각각 그 관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그 이름에 알맞은 책임을 다하는지 살핍니다. 인재를 선발한 뒤 능력을 시험하여 실적이 능력에 맞도록 하고 직분이 실적에 합당하도록 하면 현자를 등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상벌,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포상은 권장한다는 것이고 처벌은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포상하여 100사람에게 선을 권장하고 한 사람 처벌하여 많은 사람의 악을 징계하려 합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모든 포상은 공정함을 귀하게 여기고 처벌은 반드시 필연적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상필벌을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면 보고 듣지 못한 이들도 교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펼쳐지며 신명에게까지도 통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